여러분 반갑습니다. 비전공자들이 전자공학을 공부할 때 부딪히게 되는 여러 가지 기초적인 그런 이론을 시리즈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병렬 저항 회로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지난번 강의는 직렬 저항 회로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번 강의는 두 번째 시간으로 병렬 저항 회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자로 병렬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글로 번역하면은 나란히 이런 뜻이죠. 나란히. 자, 영어로 하면은 패러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패러렐. 두 개가 나란히 존재한다. 자, 그림으로 살펴보면은 두 개의 저항이 이와 같이 어떤 전화번에 대해서 전화번에 의해서 전류를 공급받습니다. 그러면은 이 두 저항 관계를 보면은 이 두 저항은 서로 나란히 존재하죠. 나란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 두 저항과의 관계를 우리가 병렬 연결 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병렬 연결에서는 여기에서 전화번에서 공급되는 전류가 I입니다. I가 자, 이것을 우리가 절점이라고 하는데 절점에서 우리가 전류가 이렇게 찢어지게 됩니다. 자, 이 전류가 I2죠. I2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절점에서 전체 전류가 I1과 I2로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병렬 저항회로에서 특징적인 것은 자, 이것입니다. 전체 전류가 I1과 I2로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거죠. 전류가 분배가 일어난다. 이것이 하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두 번째 특징은 이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저항 R1에 걸리는 전압을 V1, R2에 걸리는 전압을 V2라고 할 때 이 두 양당 간의 전압은 같습니다. V1과 V2는 같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것이 여기에 저항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저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병렬에서는 자, 이 전체 전압하고도 같죠. 전체 전압하고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은 V1하고 V2는 전체 전압하고 같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면은 이 양당 간의 전압은 요 양당 간의 전압이 되고 또 요 양당 간의 전압으로서 병렬 구조일 때는 전압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합성 저항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합성 저항을 구할 때 자, 이것은 자, 요 두 개의 R1과 R2의 이것을 우리가 직렬일 때는 두 개가 더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걸 두 개를 합성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이것은 전체적으로는 이 합성 저항을 R 토탈분의 1은 역수의 합과 같습니다. 역수의 합과 이렇게 갖게 됩니다. 역수의 합과 이거를 우리가 식을 다시 정리해 보면은 R 토탈은 자, 이거를 계산해 보면은 더한 것분에 두 개의 저항을 두 개 더한 것분에다가 곱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위의 식보다는 요 아래 식을 많이 활용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병렬에서 합성 저항은 뭐다? 더한 것분에 곱한 거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병렬 저항 회로에 대한 어떤 종합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어서 이그젬플을 통해서 이론을 정립하고 백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R1과 R2가 서로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병렬 저항 회로가 되겠습니다. 자, 저항값이 R1은 30kΩ, R2는 60kΩ, 여기 공급 전압은 10V일 때 다음을 각각 구하십시오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숫자로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전압원은 10V, R1은 30kΩ, R2는 60kΩ입니다. 자, 먼저 합성 저항을 구하라. 자, 우리가 병렬이든지 직렬이든지 여기 우리가
이 전류, 이걸 우리가 전체 전류라고 합니다. 이거를 전체 전류. 자, 여기에 I1과 I2 요런 것들을 우리가 지로 전류라고 합니다. 지로 전류. 가지의 가지 지자입니다. 가지, 분배된 가지에 흐르는 전류라고 해서 지로 전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우리가 전체 전류와 지로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요 R1과 R2에 대한 합성 저항을 구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급선무예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병렬회로에서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이 합성저항입니다. 자, 우리가 합성저항 아까 병렬로 연결되었을 때는 뭐라고 했죠? 더한 것분의 곱한 겁니다. 자, R1 플러스 R2에다가 R1 곱하기 R2다. 더한 것분의 곱한 거다. 그러면은 30 더하기 60분의 30 곱하기 60이 됩니다. 그러면은 90분의 100, 1800이 되죠. 그러면은 이것은 자 이렇게 하면은 20이 나오게 됩니다. 20kΩ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합성 저항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우리가 각 저항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V1, V2라고 할 때 여기 걸리는 전압을 V1, 여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V2라 할 때 요거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병렬에서 자, 여기 전압, 이 양단 전압이 10V죠. 그러면은 병렬은 여기 전압도 10V가 됩니다. 그래서 V1은 10V, 그 다음에 여기 양단의 전압도 동일합니다. V2도 10V입니다. 그래서 병렬 전압, 병렬 회로에서는 V는 V1하고 V2가 같게 되어서 이것은 10V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두 번째는 병렬에서는 전압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자, 예제를 이어가겠습니다. 동일한 회로에서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 I1과 I2를 구하라. 자, 여기 지로 전류 I1과 I2를 구하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전압이 10V, 그러면 여기 전압도 10V죠. 여기 양단 간의 전압이 10V가 걸리게 됩니다. 역시 여기도 10V가 걸리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 오음의 법칙을 적용하면 요 양단 간이 10V니까 I1은 어떻게 됩니까? 자, R1분의 V1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것은 30kΩ분의 V1이 10V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3분의 1 밀리암페어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I2도 역시 우리가 계산하면은 R2가 60kg죠. 60kΩ분의 자, 전압이 10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얼마가 됩니까? 6분의 1 밀리암페어가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전압 I1과 I2가 계산이 되었습니다. 자, 전체 전류는 어떻게 되느냐? 전체 전류는 항상 우리가 전체 전류 여기 I를 구할 때는 요거의 합성 저항이 R 토탈이 아까 계산해 보니까 더한 것분에 30 더하기 60에다가 30 곱하기 60 하면은 이게 20kΩ이었어요. 자, 여기 우리가 I를 구하는 거, 이거는 항상 공식이 이렇습니다. I는 R 토탈분의 전체 저항분의 전체 전압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20kΩ이죠. 토탈이 여기가 10V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2분의 1이죠. 2분의 1 밀리암페어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제 다 구했습니다. 0.5 밀리암페어인데 이거는 이거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것이 우리가 이것하고 이거를 두 개 더해 보면은 자, 이거를 두 개를 더해 보게 되면은 I1하고 I2를 더해 보면은 3분의 1하고 6분의 1 밀리암페어를 더해 보면은 6분의 3이 돼 가지고 6분의 3은 2분의 1 밀리암페어죠. 그래서 자, 이런 관계가 성립하죠. 이 토탈 전류 I는
I1하고 I2를 더한 것과 같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번에 살펴봤다시피 전체 전류 이것이까지 와서 이 절점에서 I1하고 I2로 찢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관계가 성립을 하는 거예요. 그죠? I는 I1 플러스 I2다 하는 것을 우리가 증명을 했습니다. 자, 예제를 이어가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자, 이것을 지금 10V입니다. 그죠? 10V인데 이 전압을 20V로 상향, 2배 상향을 하게 되면은, 자, 전압을 2배 상향 올리게 되면은 각각의 전류는 어떻게 되느냐. 그냥 이거는 전압하고 전류는 비례관계에 있기 때문에 I1과 I2는 각각 어떻게 됩니까? 2배 올라가게 되는 거죠. 전류와 전압은 비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증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20V입니다. 10V가 아니고, 그러면 요 양당 간 전압도 20V가 되겠죠. 20V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I1은 어떻게 되느냐? I1은 R1분의 V가 되겠죠. 그러면은 30kΩ분의 20V가 되어서, 자, 이거는 3분의 2 mA가 될 겁니다. I2도 어떻게 됩니까? I2도 자, R2분의 60kΩ분의 20V가 되니까 이거는 6분의 2 mA, 즉 3분의 1 mA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각각 I1과 I2는 아까 10V일 때보다도 전압이 2배씩, 각각 2배씩 증가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I1은 아까는 3분의 1이었는데 3분의 2 mA로 2배 올라가고, I2도 6분의 1이었는데 지금은 6분의 2 mA로 2배씩 다 증가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것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뭐냐? 병렬 연결 회로에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을 정리해 보라는 겁니다. 자, 병렬 회로에서 우리가 결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류는 어떻습니까? I는 I1하고 I2로 찢어진다. 요 전체 전류는 이 절점에서 I1하고 I2로 찢어진다. 이것이 I1, I2죠. 그래서 전류 분배가 일어난다. 전류 분배가 발생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전압은 동일하다. 전압은 각각 여기 전압, 여기 전압, 여기 전압이 동일하다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고, 세 번째, 합성 저항을 구할 때는 더한 것분에 곱한 거다. R1 플러스 이 두 개 합성을 할 때 두 개 더한 것분에 곱한 거로 계산을 해주면 된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리즈 첫 번째 강의는 직렬 저항 회로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 이번 두 번째 강의에서는 병렬 저항 회로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자, 이 강의는 전자통신 정기직 공무원을 양성하는 엘림 에듀넷에서 강의를 지원했습니다. 자, 엘림 에듀넷에서 직강으로 강의하는 창원 엘림 고시학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산 경남에서 유일하게 공무원, 군무원, 전 직렬 직강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전화번호로 문의하시면 많은 정보를 얻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